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의 경제 현안, 문 대통령의 위험한 연금 사회주의 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은퇴 후에 경제적 안정을 뭐에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미 재산을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셔가지고 여기저기 땅 많이 사놓고 집 많이 사놓으셨으면 상당히 이제 성공한 삶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유용성에 대해서 인식이 커서 임의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1990년대 아주 끝에 2000년 다 돼서야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됐고 지역 가입자까지도 포함해서 사실은 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20년이 채 안 됐고 지금 노인들이 빈곤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연금이 없는 은퇴 세대가 우리 사회에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연금 사회, 연금이 크게 확대된 것은 사실은 1950년대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1950년대, 60년대 연금을 대폭 도입을 했고 그것이 지금 선진국하고 우리나라가 고령층의 빈곤을 나타내는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사회 안정성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의 부상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1975년에 연금 사회주의라고 하는 글로 쓰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펜션 펀드 소셜리즘이라고 합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 텐데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에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경영 전략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1909년에 태어나서 2005년에 95세로 돌아가신 장수하신 분인데 지금도 드러커 포럼이 계속되고 거의 경영학에 기반을 놓으신 분이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PhD는 프랑크푸르트의 게테대학 독일에서 받으셨고 원래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연금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국민연금은 국가가 그 운영을 책임지는 연금이죠. 그 다음에 북부 유럽의 한때 스웨덴 같은 데서는 동구 공산국가들이 근로자들이 운영을 하면서 기업의 이익이나 또는 급여에서 퇴직연금을 해놓으면 그 연금을 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근로자들이 그 회사의 주주가 돼서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은 대개 회사하고 개인이 같이 기여를 해서 대개는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투자를 하는 민간 금융시장이 운영하는 연금이 있습니다. 1955년도에 50년에 이 연금이 본격적으로 미국에 퍼지게 된 것은 제너럴 모터스 GM사였습니다. GM의 회장이 노조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연금을 그러면 GM이 연금을 기여를 해주고 근로자들 일부 기여해서 연금을 운영을 해서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기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고맙습니다 그러고 자동차 노조 연맹이 환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연금을 해가지고 회사가 기여하고 회사가 펀드 매니저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면 결국 이거를 통해서 회사 주식을 사고 그러면 경영권의 회사 지배력만 더 커진다. 그래서 노조의 컨트롤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공적연금으로 정부 쪽에다가 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중심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 연금 제도가 빨리 확립이 돼야 퇴직한 사람, 퇴직을 앞둔
이제 젊은 층들은 계속 투쟁을 해서 회사가 중심이 되는 연금이 아니라 사적인 연금이 아니라 공적인 연금으로 국가 주정부가 관리하는 연금으로 또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연금으로 만들자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은 아니죠. 이게 자기가 퇴직하기 전에 이 제도가 생겨야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은퇴를 얼마 안 남겨놓은 근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적연금 중심으로 미국은 연금제도가 형성이 됐고 이게 대중화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75년에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피터 드래커가 왜 연금사회주의를 걱정을 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주요 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이 이런 연금에 의해서 소유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 자료를 보면 미국의 외국인 지분을 빼고 나면 미국 주식의 37%, 3분의 1 정도가 연기금에 의해서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 비율은 훨씬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기관 투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기관이 투자하는데 그럼 금융기관이 어디서 돈을 가져와서 투자를 하는 거냐? 여러분이 이제 증권회사에 가서 펀드 가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개인의 돈을 펀드 같은 데로 모아서 하는 투자도 있지만 이 증권사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국민연금에 가서 투자 일정 정도를 국민연금이 증권사한테다가 대신 투자를 해주세요 하고 투자를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에서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주고 투자 수수료를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소위 기관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이 연기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큰 변화냐 보면 피터 드래커는 이것은 미국의 자본주의의 조용한 혁명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 주식이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운용사나 위탁 투자사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는데 사실 그 진짜 주인은 근로자들이라는 거죠. 온 국민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자본가와의 근로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소위 캐피탈 펀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축적했다. 그걸 가지고 대주주가 되는 돈이 있는가 하면 우리 연금은 영어로는 웨이지 펀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는 거에서 차곡차곡 작은 돈을 쌓아 올린 돈인데 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근로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다 자본가가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국민연금에 또는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자입니다. 저는 이제 사학연금에 들어있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에 들어있고 군인들은 군인연금에 들어있고 기업들은 사적인 퇴직연금에다가 국민연금을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지나친 소유와 경영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연금이 갖고 있는 지분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연금이 만약에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들면 사실은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책임성 없는 쪽에서 주인 없는 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책임 경영이라고 하는 기업의 장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 자본가보다 연기금 위주로 기업이 경영이 되면 이게 우리 지금 정부는 그게 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경영하게 돼가는 이게 위험한 거다. 그래서 연금 사회주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삼성전자를 생각하면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오는 이 경영진들은 반도체를 지금 몇십 년 앞을 내다보고 계속 투자를 해왔고 거기에 전문가들을 계속 끌어모았던 사람하고 지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정권 바뀌는 따라서 다 바뀌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 경영에 관여하면 어느 게 더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효율을 많이 낼 거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죠. 항공산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뭐 여객항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화물도 있고 유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 효율을 어떻게 높일지, 서비스를 높일 건지 평생 고민해왔던 사람들의 의사결정하고 아무런 그런 전문성도 없고, 그리고 보건사회부 장관이나 연금관리공단에서 임명했던 교수 출신의 몇 명 의사결정하는 거고, 어느 것이 그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큰 차이가 나타나냐의 면에서 연금이 지배하는 이거는 책임 경영에 대한 희석이 가져와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이 오고 있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논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부자 증세하자. 그래서 지금 정부나 여당이 이명박 대통령 때 낮췄던 법인세를 다시 되돌려서 높이자, 이익을 많이 남는 데 하자 그러고, 이번 정부 들어오자마자 또 그 법인세를 이익이 많이 남는 소수의 기업에서 높이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툭 하면 나오는 얘기가 부자 감세라는 겁니다.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줬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재벌 중심 정책이고 재벌 위주 정책이 지금 경제를 망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외국인 투자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연기금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합치면 그게 제일 크니까, 만약에 법인세를 높여버리면 기업이 배당을 줄이는데, 그 배당을 줄이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낮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 전체 수익성이 낮아지면 나중에 내가 받을 연금이 줄어들거나 연금이 일찍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자 감세 논리도 맞지 않다. 왜? 이미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그 연기금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피터 브루에커가 생각했던 연금 사회주로 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 미국에서 하나는 이제 연기금이 우리처럼 국민연금이 큰 게 아니라 사적인 연금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 다른 투자 자문사를 둬서 연기금들이 분산돼서 자본시장에서 자기들 수익성을 높이려면 좋은 경영자들을 앉혀야 되는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에 의한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보시면 자본시장이 요새 제일 주가가 높은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이익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남은 이익을 상당한 부분의 새로운 사업에다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이익 최대화를 하고 있지 않고 주가 또는 기업 가치 최대화 정책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훌륭한 경영자들한테 권한을 주는 쪽으로 발전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금이나 이런 미국에서 보면 주식시장에서 소수의 경영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게, 이 분산된 개인들은 전략적 투자자보다는 단기적인 재무적 투자자, 그러니까 주가에만 관심이 있지 경영에 관심이 없는 주주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다양한 경영권 보호수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포이즌필이라든지 황금주라든지 이사들의 순차 임명제 등을 통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경영자들이 소수의 지분을 가졌지만 경영자 한 주는 일반 투자자의 10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주총해서 행사할 수 있으면 10분의 1이라도 그 같은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안정되게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거, 이걸 차등 의결권이라고 합니다. 포이즌 필은 주식을 살 때 어떤 특정 주는 포이즌이라는 게 독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을 반드시 사야 대주주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의 보호수단이 있기 때문에 연금 기구들이 들어와도 경영권을 흔들리지 않게 보완수단이 있기 때문에 피터 드루커가 우려했던 그 연금 사회주의로 가지 않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해서 그 못된 재벌들을 혼내줘라, 이렇게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제왕적인 대통령제이고 위험한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반론을 하니까 그 다음 날은 아무거나 막 좌우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죠. 그렇지만 국민연금에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로 한진그룹의 경영권에 개입할 건가를 결정하는 소위원회에서는 압도적으로 개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받아들인 국민연금은 회의를 다시 열어가지고 개입하는 거로 의사결정을 해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국민연금을 개별 연금별로 보면 세계 2위의 큰 연금이다. 어마어마한 연금 자산입니다. 노르웨이의 NBIM이 거의 1000조 정도의 자산이고 지금 한국 국민연금은 600조가 넘어가는 자산으로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알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 자산은 2008년에 280조이 된 것이 온 국민이 전부 가입하기 때문에 2017년에 보면 690조가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2043년 정도에는 한 2561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연금 타먹는 사람이 내는 사람보다 많아가지고 지금의 연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급격히 연금액이 고갈이 돼서 2060년 정도 되면 파산에 이를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연금 제도의 개혁은 필연적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정도로 되고 이 한 해의 연금에 들어가는 기금의 GDP 대비 비율이 50% 정도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에는 지금 약 2182만 명이 넘는 국민이 가입돼 있고 이는 경제활동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경제활동하는 소수를 빼놓고는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다. 이 20% 나머지 20%는 대부분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거니까 온 국민이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을 가입하고 있고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OECD의 국가별로 펜션 펀드, 퇴직연금의 비중을 찾아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걸 보냐면 사적연금만 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적연금만 봐서 우리나라가 낮은 편에 속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적연금의 성장 속도를 보면 2002년에는 거의 이제 0몇 퍼센트, 1%도 안 되던 것이 2016년, 17년에 거의 10%로 올라가서 이 사적연금도 급성장 중인 거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몇 년 지나면 이 공적연금,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과 합쳐서 사적연금까지 합쳐서 연금에 쌓이는 돈이 우리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금 자산은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 2017년 기준으로 약 690조고 사적연금이 한 134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017년 국민총생산이 1730조이기 때문에 쌓여있는 돈이 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합친 돈 834조는 전체 GDP의 거의 반, 48%의 한 해 GDP 총생산에 하는 돈이 연금에 쌓여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많은 돈이잖아요. 많은 돈인데 다른 나라는 어떠냐 하면 미국은 131%고요. 영국도 120%고 스위스가 133%고 네덜란드는 200%에 해당이 됩니다. 왜 선진국이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시면 이 연금에 축적된 자금이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돈이 쌓여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꾸 OECD 선진국 수준 또는 거기에 평균 수준의 복지 또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거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만
1990년대 말에 낮은 수준 연금 제도를 전 국민에 확대하면서 20년 동안 급격히 지금 선진 사회에 은퇴 후에 연금으로 살 수 있는 사회로 이전 중이다. 이런 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왜 스튜어드십 코드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처벌해라, 경영권 뺏어라 이런 게 위험하냐는 건 아까 이제 제가 전문성 없는 그리고 책임성도 없는 5년 단임 정권이 임명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또는 정권이 임명한 소수의 정권 입맛에 맞는 자문위원들에 의해서 정권에 입맞는 의사결정을 하면 기업들이 경영권을 뺏길 수가 있고, 경영권이 뺏길 수 있으면 기업들은 투자를 잘 안 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할 돈을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이런 제도들은 어떤 또 부작용이 생기냐 하면, 국내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면 회사의 본사를 페이퍼 컴퍼니지만 외국에다 둬서 그 외국의 지주회사를 통해서 밑에를 관장하는 형태로 경영권 보호수단이 있는 형태로 해서 세금을 국내에 내지 않고 해외에서 내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2017년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116조가 넘는 돈을 국내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한 300조 가까이가 국내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우리나라 상장사의 그 시가총액이 2017년 말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19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의 한 6%를 한 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600조가 넘는 돈 또는 160조를 한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버리면, 우리나라에 이제 100조 넘는 회사가 사실은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의 반 정도를 살 수가 있는 돈이고, 만약에 채권에 투자했던 거를 주식으로 돌리면 이게 이제 600조 가까이 되는 690조, 700조가 되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주식 시장에다 다 투자를 하면 한 전체 주식의 30-40%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거대한 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이 기업의 경영권을 뺏고 싶으면 못 뺏을 기업이 없다, 대한민국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고요.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은 2002년에 1.9%에서 쭉 올라가서 전체 시가총액 대비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이 7% 이상까지 쭉 올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때그때 바뀌는데, 보시면 2017년 3분기에 보면 LG 하우시스의 14%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고요. 신세계의 14% 정도, 휴맥스의 13.5%, LG상사의 13.5%, 호텔신라의 13.5% 이래서 상당 부분을 국민연금이 2위 주주, 2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데서 이렇게 1980년부터 이 연금이 오랫동안 정립돼 있었던, 발전해 있던 나라들을 보시면 차트에 보이시는 것 중에 파란색이 채권이고 회색이 대출이고 빨간색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금이 돈을 모아서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 이자 놀이를 많이 했고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주식하고 채권입니다. 그래서 기업한테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의 투자 비중이 높아져 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연금 사회주의를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포장된 문재인의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벌주기가 위험한 이유는, 우선 이번 시도에서 보듯이 기업의 경영성과와 무관한 개인의 도덕적,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처벌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하고 법적 위반 상황을 잘 구분하지 않는 사회라고 하는, 우리가 법치주의가 확립
미비한 사회라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진 사태를 쭉 보면 대주주의 부인의 난폭한 행동 또는 자녀들의 난폭한 행동이 복제가 됐습니다. 그거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 기업 경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업이 저지른 범죄도 아니고 기업 경영상의 범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빌미로 이 분들의 범죄 행위를 찾아내기 위해서 별건 수사를 다 동원을 했죠. 그 지금의 대부분의 별건 수사가 일으킨 것도 기업 범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개인이 한 범죄죠. 그것 때문에 과연 이게 옳은 거냐. 국민연금이 수익성을 생각 안 하고 기업의 전문성을 생각 안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도덕적 또는 사회적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가 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 또는 문재인의 연금 사회주의 시도가 위험한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연금이 공적연금 위주로 돼 있다. 정부 통제 하에 있는 국민연금 또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들이 크고 사적연금이 적다. 외국에는 사적연금들이 분산돼 있어서 그 부분이 크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국민연금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정권이 의도하면 기업경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는 점에서 피터 드루커가 우려한 연금사회주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그렇게 가지 않았다. 또 유럽도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개입을 하면 과연 이병철 회장처럼 30년, 40년 자기 아들, 손자까지 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냐? 그렇지 않죠. 정권의 임기 5년만을 고려하게 되는 거고요. 그분들은 마른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얘기하지만 보시면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마이너스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본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기 내에 그 자리에 앉아서 즐기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과연 특정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 성장이나 기업 가치를 가지고 고려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대부분의 투자역들은 사적연금하고 달리, 사적연금은 수익률이 좋으면 자기도 돈을 많이 버는데 투자를 열심히 할 인센티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자리다 하는 거고요. 국민연금이 많은 경영 의사결정을 하면 국민연금은 경쟁사의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경쟁회사의 공통 대주주가 돼서 하면 경쟁을 없애거나 또는 충돌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경영의 권한을 갖는 대주주 보호 장치가 있어서 연금들의 경영 간섭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보호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주인 없는 기업들의 비극은 여러 번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에 의해서 인수되기 전에 기아자동차가 주인 없는 기업이었다가 회사가 망하면서 IMF 외환위기의 촉발제가 됐던 경험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권 바뀔 때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은행, 포스코, KT,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이 다 산업은행이 지배했던 주인 없는 기업들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배하는 기업이라는 게 결국 주인 없는 기업이고 정권 5년짜리 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할 때마다 결국 국민연금의 부실화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본질의 문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인식의 오류가 뭐냐 하면 이번 정부는 주주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소수의 많은 주주들이 경영권을 행사하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걸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횡포라고 보고 전횡을 하고 있다, 황제적 경영을 하고 있다 하면서 억제하려고 하는데요. 주식의 대부분은 이런 경영을 하고 있는 대주주가 갖고 있지 않고 사실은 개인 투자자, 헤지펀드, 벤처 캐피탈, 적대적 M&A를 노리는 경쟁회사, 외국의 국부펀드 등
여러 종류의 주주들이 있고, 이들은 사실은 단기적인 주가 차이만 노리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기업 가치를 항구적으로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는, 또는 그거에 반하는 주주들이 많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영 성적이 떨어지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경영주들은 주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솟궈지는 게 정상이고, 또 연금도 주주기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번 사태에서 이미 보여주었듯이 대통령의 의지나 정권의 의지가 아니라 경영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 회사에서 보시지 소위원회에서는 개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대통령 한마디에서 말이 뒤집혀서 우리나라가 문재인의 연금사회 지도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외국의 연금 자본주의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연금 사회주로 갈, 또는 연금 정치경제로 갈 위험이 크다는 것들이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경제 이슈여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